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배경 되게 오랜만이죠. 계속 저기 침대 밑에서 앉아서 촬영을 하다가 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좀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간만에 원래 저희가 처음 이제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 그때 이 배경이었었죠. 네, 다시 책상으로 와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시 조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어서 되게 좋네요. 오늘도 이제 속삭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스페인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었잖아요. 그때 뉴욕에 4주, 런던에 3주, 그 다음에 스페인에 일주일 이렇게 여행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스페인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서 스페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스페인은 제가 일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페인 이전에 제가 뭐 러시아 여행도 혼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러시아 여행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스페인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때 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거기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마드리드 맞나? 바르셀로나였나? 이게 한 5년 전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기 런던에서 바르셀로나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다 보니까 비행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어요. 알아봤었을 때. 그때 알아봤었을 때 비행기 값이 제 기억으로는 6만원인가 5만원 이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조정부터 또 실수를 했어요. 탑승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는 게 5, 6만원이었지 짐 붙이는 거를 추가하면은 금액을 더 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당일에 알았어요. 그래서 수화물 실으려고 하니까 수화물 너 짐 못 싣는다, 싣는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해서 다시 봤는데 그게 이제 수화물 불포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결제를 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수화물을 추가하니까 한 5만원인가 5만 5천원 그 정도를 더 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역시 싼 게 아니었구나 해서 그렇게 비행기 탑승을 했죠. 제가 겨울에 갔기 때문에 그 수화물 무게가 좀 있었어요. 한 21kg인가? 네, 21kg는 한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5천원 정도 더 냈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짝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아예 태어나서 처음이었었고 뭐 소매치기가 좀 많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뉴욕이나 런던도 소매치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만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그렇게 스페인으로 향했고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어요. 좀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여행할 때는 그래도 날씨가 좋은 게 장땡이잖아요. 근데
한 삼성급 호텔, 좀 작은 호텔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급 호텔로 예약을 했었어요. 위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2달 정도 여행을 한 상태여서 사실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스페인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고 들어갔는데 방이 엄청 넓었어요. 제가 숙소를 잘 잡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방이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침대가 2개였어요. 전 트윈인지도 몰랐는데 예약할 때 보니까 더블 베드보다 트윈 베드가 더 쌌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숙박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짐을 풀고 침대가 2개니까 침대 하나짜리에다 그냥 제 옷 거기다 다 입을 거 거기다 다 널브러 놓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복이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천천히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묵었던 호텔이 고딕지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완전 그 거리가 중세 유럽의 시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뭐 벽이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세 유럽의 어떤 마을에 와 있는 기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날씨 좋은 상태에서 여행하고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그때는 또 3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떴었을 때가 1월 말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을 때였고 뉴욕이랑 런던도 굉장히 추웠었어요. 런던은 좀 덜하긴 했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르셀로나 도착했는데 2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봄이었죠. 봄나들이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면서 룰루랄라 이러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맞다. 그 기억나는 게 집집마다 노란 리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그 노란 리본의 의미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 리본을 보면은 세월호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거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노란 리본을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도 전 가서 처음 알았는데 원래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의 지역이 아니었대요. 스페인의 지역이 아니었고 카탈루니아라는 어떤 왕국의 도시였었는데 우리 두 나라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스페인이 카탈루니아를 병합해가지고 그렇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관계가 약간 우리나라랑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 일제시대가 계속한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경제 대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법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독립운동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노란 리본을 달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카탈루니아
아마 지금도 완공이 안 됐다고 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들어가면은 있을 거 다 있고 그들의 건축 양식 그대로 다 있었고 그리고 그 대성당 특유의 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그림 그런 것들을 정말 직관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광이었었죠. 거기 대성사 그러던 파밀리아 대성당은 정말 나가기가 싫었었어요. 그렇지만 뭐 너무 빨리 봐버려서 그런지 한 바퀴를 더 돌고 싶었는데 사람도 너무 많았었고 이래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바르셀로나 대성당도 가고 바르셀로나 대성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그 외관 자체가 너무 이뻤었어요. 그거 사진만 정말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계속 그 사진 찍고 성당 같은 경우는 내부 촬영을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촬영하기가 좀 쉽진 않았었지만 그래서 외관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카탈로니아 광장도 가고 엄청나게 넓은 광장인데 항구 같은 뭐 그런 곳도 좀 근처에 있었고 거기는 그 광장은 정말 이뻤는데 비둘기가 엄청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너무 싫었었어요. 저 비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도 좀 많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뉴욕이나 런던에서 있었을 때는 공연을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식비를 진짜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었는데 항상 저는 식료품 가게에서 음식 재료들을 사가지고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 와서 해먹거나 그걸 해서 싸서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행을 왔잖아요. 스페인은 진짜 여행이었으니까.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뷔페를 들어갔어요. 근데 뷔페라해서 막 그런 비싼 뷔페가 아니라 그냥 작은 가게에서 하는 그런 뷔페 있잖아요. 그 뷔페 식당 같은 거죠. 한식 뷔페 이런 것처럼 걔네 스페인 사람들의 음식으로 뷔페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메뉴들을 딱 봤는데 와 확실히 유럽은 다르더라고요. 고기가 진짜 많았어요. 뭐 소세지, 햄, 하모,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는 없었고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다 퍼왔죠. 진짜 많이 퍼가지고 딱 고기 한 입 딱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짜가지고 그 다른 고기도 먹어봤어요. 근데 다른 고기는 더 짠 거예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짠맛이 뉴욕에서 또 음식이 좀 짰었거든요. 그래서 그 짠맛에 좀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짜가지고 제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엄청 산처럼 퍼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뷔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산처럼 쌓아놨는데 거기서 음식을 그냥 버려버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제가 아시아인이니까 아시아인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진짜 구역구역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거 다 먹고 나서 여행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물 계속 마시고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지 않은 듯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르셀로나는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는 확실히 문화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 예전에 그 유럽 시대 때 그 양식도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뭐랄까 좀 예술적인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친절했었어요. 저는 그 런던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바르셀로나에 3일 있으면서 정말 치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는 바르셀로나는 3일 정도밖에 안 있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거기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느낌이었어요. 식료품 가게를 가도 굉장히 친절하고, 가게를 가도 그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서비스를 좀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르셀로나는 기억나는 게 또, 이게 근데 간 곳은 많은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영화 향수 촬영지였는데, 그 어떤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퉁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모퉁이 같은 거에 이렇게 총알 자국이 박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바르셀로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거기 그 벽 쪽이 그 총알 자국이 왜 생겼냐면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총을 쐈대요. 예전에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데 있으니까 자국민들은 아니었지만 좀 가슴이 아픈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어쨌든 그 거리도 기억이 나고, 그렇게 바르셀로나에서는 또 그것도 생각난다. 밤에 맥주가 먹고 싶어서 호텔 밖으로 나왔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떤 그 골목 쪽으로 들어가면 술집 같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명한 축구팀은 아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해외 축구는 많이 봐가지고 스페인 리그 프리메라 리가에 어떤 팀들이 있는지는 대충은 아는데, 근데 그 원저리에서 이렇게 TV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알만한 팀은 아니었어요. 뭐 이부 리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엄청 열광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스페인이 좀 더 그 기원이 되잖아요. 굉장히 거칠어요. 제가 아까 바르셀로나 사람들 굉장히 친절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절했던 사람들이 밤에 축구 보면 다 변해요.
하고 있어요. 이 솔이 이제 그 스페인어로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솔 광장에 갔는데 엄청 넓어요. 진짜 넓어요. 유럽에는 그런 광장 같은 데가 진짜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 예전에 건축 양식 그대로 남아있고 플리마켓까지 해서 조그만한 공예품 같은 거 팔고, 그리고 야시장처럼 그런 간식거리 같은 것도 팔고 이런 광장들이거든요. 그 거기 가면 뭐 연인들끼리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뭐 신혼여행 온 부부들도 많고, 그리고 막 버스킹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고, 정말 진짜 좋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좀 몰랐었는데 스페인은 매춘이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어떤 거리, 그때 제가 이제 담배를 피려고 이제 좀 구석탱이 같은 데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솔광장 자체는 굉장히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밝았었거든요. 근데 골목만 들어가면 확 어두워져요. 그 어두운 쪽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는데, 거기 골목 그 제 바로 그 건너편 쪽에 엄청 야하게 입은 여자들이 막 계속 담배 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동양인이라 쳐다보구나 이러고 담배를 그냥 피고 있었는데 두 명이 슬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라, 뭐, 뭐 혼자 만나 뭐 이런 거 영어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혼자다 해서 뭐 이상한 잘 발음 안 좋은 영어로 어떤 걸 원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원하냐, 아, 난 아무나 하는 거 없다니까. 갑자기 자기들 지목하면서 자기는 얼마 얘는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거기가 제가 갔던 그 골목이 그 매춘부들이 사람들 그 고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들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더라고요.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몰랐거든요. 기겁해가지고 아니라고 막 도망 나오듯이 막 도망쳤었는데, 근데 그 도망친 적이 그 걔네가 있었던 쪽으로 도망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망쳤다는 게 뛰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니까 거기 걔네랑 비슷한 여자들이 진짜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다 이제 매춘하러 온 남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글에 찾아봤었거든요. 구글에 찾아봤었는데 뭐 거기서 다들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팅을 해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거기서 호객행위를 해서 바로 거기서 조인을 해서 그 근처에 또 모텔촌 같은 곳들이 있대요. 그런 숙박업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뭐 짝짝꿍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요즘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스페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막뭐 셋이서도 하고 넷이서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마드리드 여행을 한 이틀 정도를 했어요. 이틀 정도를 하고, 아니지 마드리드 여행 한 3일 정도를 했죠. 3일 정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어떻게 보냈었냐면은, 마드리드에서 고속버스 타고 조금만 근교로 나가면은 세고비아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세고비아는 한 마드리드 시내에서 한 1시간 50분, 1시간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갔던 곳이었었는데, 2달 여행 중에서 거기가 제일 이뻤어요. 저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성이 모티브가 됐던 그 세고비아 성이 거기 있더라고요. 정말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성 그대로예요. 거기를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는요, 아직도 정말 그 중세 유럽, 뭐 고대 유럽 그때 그 초원 같은 곳에 성 하나 있고,
그런 느낌이 정말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같이 느껴졌었어요. 거기 거리들도 그렇고 제가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관광객도 진짜 많고 하늘은 파랗고 정말 날씨 좋고 그리고 거기 음식들도 진짜 맛있었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 내부까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성 내부도 진짜 끝내줬었어요. 진짜 최고였었어요. 정말 내가 그 중세 유럽의 한 기사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그 성문에 들어갔었을 때 그 성문 앞에 뭐랄까 이렇게 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건너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 밖에 경치를 구경하는 것들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했었어요. 저 정말 세고비아는 제가 진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고비아는 진짜 최고였어요. 원래 세고비아랑 다른데 한 군데 또 근교에 베르사 아니 그 어디였지? 거기 무슨 거기도 근교 중에 또 다른 데가 하나 있었는데 둘 중에 고민했었는데 세고비아 간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세고비아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신다면은 마드리드 갔다가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고비아에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하루밖에 안 남았죠.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왔어요. 숙소는 마드리드에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2달 동안 해외에서 나름 좀 이상적인 그런 국가들에서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하려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때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 그 저기 푸드코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음식들, 고기 요리 같은 것 좀 사서 맥주랑 해서 들어가서 엄청 배 터지게 먹고 잤었어요. 네, 그때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눈물도 날 것 같고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2달간의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렇고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진짜 언제 또 그렇게 나가게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배우 하면서 정말 불균형한 삶을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또 그렇게 여행을 가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물며 겨자 먹기로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죠. 한국에 도착하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던 건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와 엄청난 추위였었어요. 한창 그때가 이제 꽃샘추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울하게 인천공항에서 집 가는 버스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다음 여행은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조금 더 잘 되고 뭔가 시간도 돈도 여유가 생길 때는 다시 한번 여행을 꼭 또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ASMR을 촬영을 하는데 이제 야외에서 ASMR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잘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페인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짧을 줄 알고 아까 앞에 러시아 여행 얘기도
생각보다 스페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긴 하네요. 일주일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저한테는 정말 뜨겁고 정말 좋았던 일주일이었었거든요. 러시아 여행 갔었. 러시아 여행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